MBC 경남은 오늘부터 도내 단체장들의 신년 역점 시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과 올 한 해 의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상남도의회 의장 김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제11대 도의회가 시작이 됐고요. 네. 사상 첫 민주당 소속의 의장이 된 지도 6개월, 한 반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 반년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우선 새해 인사부터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도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지방선거를 통해서요, 66년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더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이 양당 원내 교섭단체가 꾸려진 첫 의회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의회가 또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저희 잘 보셨겠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원구성부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결산 심의 의결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사전 논의는 했지만 본회의장에 도달했을 때는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의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1대 의회는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젊고 역동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노련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 6개월이 기초를 닦는 준비 기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올 한 해는 의장님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회를 운영하실 생각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6개월간의 의회 변화를 추진하는 좀 준비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조금 여러 가지 많이 바꾼 제도나 방식을 좀 정착하고 확장하는 기간을 좀 삼겠습니다. 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공부하는 의회상이라는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의회에서는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례라는 입법 활동을 하고요. 더해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명의 야당원이 계시기 때문에 양당 간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역시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특히나 올해는 정책 지원팀을 저희가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설된 정책 지원팀을 적극 활용을 해서 민원 창구를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남도의회까지 오는 민원은 집단 민원이거나 장기 민원이거나 아니면 고질 민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한 명이 해결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경우가 많은데요. 신설되는 정책 지원팀을 활용해서 도민의 눈높이에 좀 걸맞는 그런 좀 민원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해서 저희가 작년에 만든 제도인데요. 예산 분석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청과 교육청의 한 해 예산이 약 14조 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24조 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도민들이 내시는 세금이 한 푼도 새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작년에 도입한 제도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남도 출자 출연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검증, 인사청문회 도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좀 날카롭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회에는 국회 청문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에는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한 제도는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가 협약에 의해서 실시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문회가 아니고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13개 출자 출연 기간 중에서 대표적인 6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간에 이제 출자 출연 기관장 인사에 대해서 좀 보훈 인사가 아니냐라는 도민 불신이 높았기 때문에 그 도민 불신을 좀 완화하는 측면, 그리고 인사의 투명성을 좀 확보하는 측면, 나아가서 도민의 알 권리를 좀 보장한다는 측면, 이런 큰 틀에서 저희가 합의를 하긴 했으나 좀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은 좀 분명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료 제출
요구권의 좀 한계라든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성에 차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설계를 해서 저희가 차후에는 조금 더 도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안착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지사 즉 집행부와 같은 당 출신 의장이다 보니까 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약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는 특정 정당이 약 의회 90%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는 구조였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지사 시절에는 저희가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이 있었고요. 그전 김두관 지사 시절에는 발목 잡기 의회 뭐 이런 오명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11대 의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야당이 약 21분이 계시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도 조례도 만들 수가 있고요. 예. 안건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 구조로 봤을 때 저희가 김경수 지사에 대한 거수기 의회가 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예, 오히려 저희가 작년에 도정 질문 횟수 자체를 아예 좀 늘리기도 했고요. 또한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예산 삭감폭이 컸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집행부를 긴장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집행부의 합리적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요. 야당과 집행부 안건에 대한 좀 더 치밀한 의회 내부적으로 사전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행기관의 정책 생산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2019년 신년사를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완전한 지방분권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구체적인 보관이 있을까요? 저희가 분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지방정부의 예를 들면 권위나 편리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절대 아니고요. 현재 국가발전 전략으로 보면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서울과 경기도 중심의 수도권 중심의 거점 개발 방식이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계속 위축이 되었고요. 지금은 2035년이면 경상남도에 10개 군이 사라진다는 지방 소멸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권은 국가 발전 전략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분권에 있어서 수직적 분권이 있다면 또 수평적 분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지방의회는 국회만큼의 어떤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의회에 부여된 많은 권한 중에 아직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자료 제출 요구권이라든지요. 아니면 특정 현안에 대한 특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좀 더 수평적 분권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